그래서 275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전산 회계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고요. 전산 세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저거 좀 봐주세요. 거기 27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그러니까 소급의 뜻이 뭐냐면 기존 날짜로 작성하는 거예요. 네, 기존 날짜로 작성하는 걸 소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거 건드리는 게 소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저거 1번만 좀 잘 봐주세요. 거기 1번에 보시면 내국신용장하고 구매확인서 있죠? 네, 그래서 내국신용장하고 구매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아까 제가 내국신용장하고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라고요? 25일 이내에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거래를 5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5월 1일 날 내국신용장하고 구매확인서가 없어서 만약에 과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7월 25일 날 내국신용장하고 만약에 구매확인서를 가지고 왔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7월 25일 날로 발행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는 요 날로 발행하는 거예요. 5월 며칠로요? 1일 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5월 1일 날 과세였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7월 25일 날 갖고 왔다 그래서 7월 25일로 발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5월 달은 1기 확정이잖아요. 근데 7월 달은 2기 뭐가 되죠? 예정이 되죠.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날로 해서 다시 재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없애고 뭘로 다시 재발행하는 거예요? 영세로. 그래서 거기 1번에 있죠. 내국신용장하고 뭐요? 구매 확인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 몇 페이지냐? 9페이지. 그 279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그 다음에 발급 의무에 뭐여? 면제.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택시, 그 다음에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러니까 택시는 세금계산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노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상도 안 돼요. 무인 판매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은 저기 소매업 좀 잘 봐두세요. 거기 2번에 보시면 소매업이 있는데요. 소매업은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은 그때는 발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은 원래는 안 되는데 달라고 할 때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쭉 나와 있죠. 우리 간주 공급에 네 가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그래서 간주는 가짜라 그랬죠. 그래서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용역인데요. 우리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 확인서였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영세율 적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매출의 영세가 있고 하나는 매출의 수출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의 영세를 이제 간접 수출이라고 하고요. 얘의 특징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매출의 수출은 직접 수출인데 이 직접 수출의 특징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론에서 이것도 간혹가다 한 번씩 물어봐요. 그래서 뭐 영세율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또 틀린 겁니다. 또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간주임대료라고 있죠. 간주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 매입세액 공제 하시기 전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증빙. 그래서 증빙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네 가지 있었죠. 그래서 뭐뭐뭐뭐 있었어요. 증빙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81페이지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수취분.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래서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는데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 대가가 얼마 이상일 때요. 공급 대가가 10만원 이상.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거기 밑줄 다 잘 쳐져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282페이지. 그래서 282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서 282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인데 거기 박스에 보시면 항상 이 얘기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4,800만 원 간이과세자.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 이렇게 된다 그랬었잖아요. 개인만 되고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뭐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면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간이과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자인데 4,800만 원 미만인 자.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왜 안 되냐면은 4,800만 원 미만이면 다 영수증 처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83페이지. 거긴 그 정도만 보면 되고요. 283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의제 매입세.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로 외울 게 일단 부가세 쪽에서는 아까 그 수출하고 요 의제 매입세액도 좀 외워 주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보시면 요 의제 매입세액은 살 때는 원재료를 사야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면세여야 돼요. 면세 아닌 거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팔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과세가 되는 회사들. 요런 회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외우셔야 되냐면은 원칙은 102분의 2 세율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이랑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 2월달 시험까지만이에요.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그리고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건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28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율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하고요.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설명은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의제의 뜻이 뭐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매입세액인데 되도록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율 외우시고, 그 다음에 농어민 분들은 왜 제조업만 가능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농어민 분들은 대부분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작게 작게 지으면 돈도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를 지은 다음에 파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파는 게 문제인데 제조업은 물건을 살 때에 많이 사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김치 공장을 해. 그러면 배추를 엄청나게 많이 사다가 김치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제조업체들한테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너네가 살 거 있으면 농어민한테 사라.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농어민한테 직접 사면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 먹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계산서나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실기 위주로 나와요. 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확실히. 왜냐면 세율 넣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할 때. 그래서 요 부분은 쪽지 시험을 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어디로 오시냐면은 284페이지 펴보세요. 284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공제식이라고 있어요. 무슨 식이요? 공제식. 공제식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제가 이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식이고요. 감가상각은 사용식이에요. 인정받는 게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매입세 공제 시기와 동일하다. 즉 무슨 시점이요? 구입 시점.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85페이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여기도 실기에서 지금까지 무려 2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재활용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혜택을 왜 주냐면 우리나라에 자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안 나니까 혜택을 줘야 되겠죠.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 근데 여기는 외울 거는 특별히 없어요. 근데 왜 안 외우셔도 되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안 외워도 돼요. 뭐 때문에 안 외워도 되냐면 프로그램 안에 몇 분의 몇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는 별도로 꼭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안 외우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왜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해주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뭐가 안 난다? 자원이 안 난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활용하면은 재활용하는 회사가 사면은 세금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286페이지. 그래서 286페이지 보시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불공. 우리 불공은 외워 썼었죠.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그 다음에 우리가 1000cc를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 그래서 경차 제외. 그 다음에 몇 인승까지가 승용차예요?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잠깐 볼게요. 286페이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사업 무감. 사업하고 관련 없는 거 안 해줍니다. 근데 실무 가시면 이럴 때가 있어요. 사장님이 집에서 영수증을 잔뜩 갖고 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라고.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왜냐면 집에서 쓴 거지 업무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제 그거를 업무에서 쓴 것처럼 꾸밉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요거는 뭐냐면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요. 20일이네. 근데 이거 말고 거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과세 기간이 끝난 후 며칠이네요.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도 인정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미수치하면 당연히 안 되고 부실기재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거기 287페이지 그 밖에 보시면은 소형승용차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정원 8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와 총 배기량 저기에다가도 밑줄 쳐주세요. 125cc 이륜 자동차는 125cc까지는 5cc 이하는 면세가 아니고 과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륜 자동차를 원동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륜 자동차가 오토바이거든요. 125cc 이하는 그 원동기 면허증, 오토바이 면허증 없어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폼나게 좀 큰 거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125cc 넘어요. 그래서 125cc를 넘으면은 불공입니다. 그래서 125cc 이하가 경차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접대비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 보시면 면세 안 되고 토지도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거기 288페이지 보시면은요 기타 경감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기타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전자신고세액 공제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실기로 잘 나와요. 그래서 그때 실기하면서 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나오면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당 1만 원. 확정 신고할 때마다 10,000원의 세금을 빼줍니다. 공제 그러면 빼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정 신고당 10,000원씩 빼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지금 3번으로 나와 있는데 289페이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289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는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1.3%예요. 신용카드 세액공제라고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라고 있는데 요것도 개인만 됩니다. 아무나 안 되고 개인만 돼요. 그 다음에 1. 몇 프로요? 3%. 그 다음에 1,000만원. 참고하세요. 요건 좀 외우시고 그 다음에 290페이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0페이지 보시면 겸용사업자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겸용사업자 그러면은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한다 그러면 2개 이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2개 이상 하는 거를 겸용사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와요. 거기 290페이지 밑에서 밑에 보시면 3번 있죠. 안분계산의 배제. 네. 안분계산의 배제.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5% 미만. 요거 중요합니다. 몇 프로 미만이요? 5% 미만. 그거 좀 봐두시고요. 5% 미만.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가액이 얼마 미만이요? 50만원 미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배제한다. 배제가 뭐죠? 안 해도 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92페이지 안분계산.
그래서 안분 계산 보시면 안분이라는 게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293페이지 보시면 안분 계산이 있고요. 293페이지에 보시면 안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이 있어요. 요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안분은 예정 신고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산은 무슨 신고 때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 때.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 여기도 실기 쪽입니다. 294페이지 재계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재계산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감가상각. 이거 이제 실기할 때 강조할 건데 재계산이라고 나오면 감가상각 자산만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 그래서 최대한 이론은 빨리 끝낼 거예요. 그리고 실기 가서 좀 반복할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거기 296페이지 밑에 보시면 개인사업자 고지납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별표 3개 치세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 고지납부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신고납부 제도거든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때 신고를 안 하고 무슨 납부를 하는 거예요? 고지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지납부라고 하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직전 확정 신고가 6개월치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면 몇 개월이 되죠? 6개월의 반이면 3개월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몇 개월치가 되는 거죠? 3개월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왜냐면은 6개월치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의 반이면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3개월이 되는 거죠. 그 부분 좀 봐두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97페이지도 좀 봐주세요. 297페이지 보시면 요건 이제 좀 특이 케이스인데 원래는 신고가 안 돼요. 원칙은. 근데 신고가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직전 확정 신고 금액에 아까 2분의 1만큼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2분의 1보다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몇 분의 몇이 되냐면은요. 3분의 1 미만이면 3분의 1 미만이면은 신고 가능해요. 거기 있어요. 297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몇 분의 몇보다 뭐 할 때만요. 3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만 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원칙은 2분의 1만큼 뭐 내라? 세금 내라. 근데 3분의 1이면은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장사가 너무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이 대표적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좀 덜 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인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분의 몇으로요? 몇 분의 몇이 되면 된다고요? 3분의 1이 안 되면은 신고할 수 있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경정이라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경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정이 뭐냐면 요거는 신고를 잘못한 경우를 경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하다 보면은 신고가 틀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라고 있어요. 네, 결정은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신고를 안 하면 국가가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네 얼마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 환급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돌려받는 걸 뭐라 그래요? 환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돌려받아야 되냐면은 특이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겠죠. 특수한 경우니까. 그래서 환급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인데 아무거나 돌려주는 건 아니고 영세율이 적용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설비,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조기라는 게 빨리빨리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먹고 사는 거랑 그 다음에 아기 낳는 거랑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세율은 수출이니까 우리나라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설비는 요게 어떻게 보면 저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은 저기 기계 같은 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 같은 거를 사게 되면은 채용할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조기환급에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3월 아니면 2월 아니면 매월 요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날짜 자체도 선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할 건지, 2달치로 할 건지, 한 달치로 할 건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혜택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혜택을 주는데 이거는 안 돼요. 뭐는 안 되냐면은 3월에서 4월은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면 3월은 무슨 신고죠? 예정 신고죠. 4월은 무슨 신고예요? 확정 신고예요. 그래서 예정하고 확정을 섞는 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조기 환급에 해당되면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되고 2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매월 해도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예정 확정 섞는 건 안 돼요. 참고하시고. 그
그 다음에 제일 문제 299페이지 가산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다음 주에 해보겠구나. 이제 가산세 연습을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할 건데 가산세가 좀 어려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가산세에서 일단 나머지는 다 외우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거 다 안 나와요. 그리고 가산세는 실기하면서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백날 설명해야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어떨 때 가산세 내는지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갖고 연습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요 파트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 미리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저희 시험 끝나면 수업이 이틀인가 3일 남아 있어요. 수업 끝났다 그래서 시험 끝났다 그래서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조금 남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AT 시험이라고 있어요. 요게 전산회계 끝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 원서 접수인데 얘네는 널널해요. 전산회계는 되게 촉박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요번 주에 들어가도 자리가 남아요. 그리고 얘네의 좋은 점은 어느 시험장에 자리가 몇 개 있는지까지 떠요. 그래서 요거 혹시 시험 보실 분 계시면, 왜냐면 저희가 2, 3일 남았다 그래서 2, 3일 동안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AT 시험 관련돼서 알려드릴 건데 일주일이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산회계 1급보다 쉬워요. 합격률은 전산회계 1급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이게 한 60에서 70% 정도 나와요. 그래서 공인회계, 한국 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이라고 치시면 여기 요렇게 떠요. 한국 공인회계사의 AT 자격시험. 이렇게 치는 게 낫겠구나. 뭐 이렇게 길어 근데. 이렇게 치시면은 요 위쪽에 나와요. 이건 네이버에다 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치시면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원서 접수 얘네 늦췄네. 원서 접수가 다음 주네요. 다음 주부터인데 어쨌든 요번 주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시험 방식 얘네 비대면으로 바꾸네. 어쨌든 여기 시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하시면 돼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분들은 원서 접수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만에 시험 볼 수 있게끔 자료하고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신 분들은 뭐 봐두시면 나쁜 건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305페이지 간이과세제도 요거까지 보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저기 조금 할 거예요. 소득세. 그래서 내일 무조건 끝내놓고 이제 실기를 조금 할 겁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실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또 문제풀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저희가 전산회계 1급 교재 뒤에 있는 기출문제는 손도 안 댔어요. 맞죠? 거기 교재에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풀어보세요.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답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답지 보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은 알려는 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전산 세무 공부하시면 전산회계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둘 다 겹치기 때문에 완전히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간이과세제도 요거는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은 뭐 할 필요,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은 뭐만 한다? 납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거기 교재에 있는 거 보시면 도움은 되는데 시험 보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요거 두 줄이 이 간이과세자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내용 설명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설명드리는 거, 그다음에 제가 별표 3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은 거니까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소득세 조금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내일 끝날 겁니다. 소득세도. 그 다음에 끝나면 실기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